MH-47 시누크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개발의 역사. 전쟁사의 헬기가 등장한 이후 병력의 투입과 퇴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졌다. 특히 공중강습, 에어어설터와 같은 전투수행 개념이 발전하면서 헬기는 현대 이체기동전의 중심 전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헬기 강습에 특화된 에어캐블리 공중기동부대, 직역하면 항공기병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과거 경기병이 수행하던 속도를 통한 충격과 돌파구 형성의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전투수행 개념이 전쟁 속에서 정착하면서 헬기 전력은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공중기동 전력의 중심으로는 분대급을 투입할 수 있는 UH-1 이러콰이를 시작으로 UH-60 블랙호크가 정착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 헬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헬기를 활용하는 작전에 가장 익숙한 병과는 바로 특수작전부대이다. 적이 중심에 위치하는 전략적 위치에 정확히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타격작전, 다이렉트 액션은 특수부대의 중요한 임무여왔고, 이에 따라 중심 침투 수단은 역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특수부대의 핵심적인 과제여왔다. 항공기를 사용한 특수부대의 초기 타격작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라닛 작전에서 그 후 특공대는 글라이더를 정확히 에방에마의 요새에 인위적으로 불시착시켜 각 분대와 장비를 목표 지점에 정밀하게 투여함으로써 작전의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헬기가 등장한 현대라면 굳이 글라이더 불시착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정밀한 투입이 가능하다. 헬기의 사용이 증감과 함께 특수작전의 빈도는 높아져가는데, 특히 베트남전에서는 특수부대원의 침투와 퇴출에 헬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과를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 중에서도 가장 과감한 작전 중 하나는 1970년 11월 21일에 실시된 손카이 인질 구출 작전이었다. 적진 한가운데 위치한 포로 수용소에 과감한 침투가 가능했던 HH-3E 공군 특수작전 헬기 5대를 투입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1980년 실시되었던 이글 크로우 작전 오퍼레이션 이글 클로의 결과는 달랐다. 해병대 헬기 조종사가 이끌던 RH-53D 편대는 특수작전 침투 임무에 특화되지 않았던 탓에 최소작전 요구 기체가 작전 지역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간 기착지에서 충돌 사고까지 일으켜버렸다. 이글 크로우 작전의 실패는 미국에게 커다란 각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카터 대통령은 전 해참 총장인 할로웨이, 제임스 L. 할로웨이의 제독을 수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또다시 유사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할로웨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최대 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미 육군은 특수작전에 특화된 헬기 부대의 창설을 서둘렀다. 이에 따라 제101 공수사단 휘하 제158 항공대대의 C 중대와 D 중대를 차출하여 1981년 제158 특수임무부대 태스크포스 158이 창설되어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형 헬기인 UH-60 블랙호크가 우선적으로 배치되었다. 여기에 제229 공격 헬기대대의 O6A 카유즈 후에 MH-6 리틀버드로 변경, 과 제159 지원 헬기대대의 CH-47 시누크 헬기가 합류하면서 켄터키주 포트 캠벨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TF-158은 TF-160으로 부대 명칭을 변경했으며 그레나다 침공에서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면서 미 육군의 특수전 항공부대로 자리매기는데 성공했다. TF-160에서 주축이 되는 기종은 MH-6과 MH-60 두 가지였지만 대형 수송헬기인 CH-47 시누크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한 개 특수작전팀을 간신히 탑승시킬 수 있는 MH-60과는 달리 시누크는 2에서 3개의 팀을 탑승시키거나 차량이나 고무보트까지 탑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누크를 특수작전용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TF-158 창설 직후에 시작되었다. 기체는 구형의 CH-47A 6대와 CH-47C 6대가 CH-47D 사양으로 개수된 후에 플라르와 미니건 등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모두 12대가 만들어졌으며 MH-47D로 명명되었다. 한편 MH-47의 유용성이
계속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육군은 업그레이드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1987년 12월 보잉사에게 개발 사업을 맡겼다. MH-47E로 명명된 신형 특수 전용 시누크는 지형 추적 회피 레이더를 장착하여 저공 침투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CH-47SD는 슈퍼디로 1금의 연료 탱크 증강과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 사양을 적용했다. MH-47이 시제기의 주도 비행은 1990년 5월 31일에 실시되었으며 초도 양산기는 걸프전 이후인 1993년 9월에서야 인도가 시작되었다. 육군은 모두 6억 9천만 불, 양산비 3억 5천만 불을 투입하여 1995년 5월까지 MH-47이 26대를 인수했다. 한편 MH-47D는 대형 수송 능력과 장거리 침투 능력으로 인하여 9.11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에서 가장 각광받는 특수작 전용 헬기로 등극했다. 특히 미 공군이 2007년 마지막 MH-53M 페이브로우 특수작전 헬기를 퇴역시킴에 따라 MH-47은 미군의 유일한 장거리 전천 후 대형 특수작전 헬기가 되면서 기체는 더욱 혹사되고 심지어 몇몇 기체는 전투 중에 격추되고 말았다. 게다가 미 육군이 엔진과 디지털 조종석 개량을 적용한 신형 CH-47F를 확보함에 따라 특수전환공연대도 2001년 기존의 MH-47D를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MH-47G 시누크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육군이 애초에 요구했던 MH-47G형은 모두 61대였지만 추후에 1대가 추가되어 모두 62대를 도입했다. 기존의 MH-47D 2형을 재제작하여 기체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CH-47F 신규 기체를 MH-47G형으로 개수하여 확보하고 있다. MH-47G의 초도기는 2004년 5월 6일에 롤아웃하였다. 특히 미 육군에서 가장 바쁜 기체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 MH-47G의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으나 2011년 3월이 되어서야 마지막 62번째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었다. 한편 MH-47G는 수명 연장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실시하는 블록 II 업그레이드 사업을 2018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블록 II 업그레이드의 대상 기체는 예산이 허락하는 하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2021년 11월 말까지 모두 30대가 개수 대상이 되었다. 블록 II 초호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 속에서도 2020년 9월에 소콤에 인도되었다. 특징 MH-47은 CH-47 기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MH-47D는 CH-47A형과 C형을 재제작하여 MH-47형은 기존의 MH-47D형을 재제작하거나 또 다른 CH-47D 기체들을 개수하여 만들어졌다. 현재 운용형인 MH-47G형은 역시 MH-47G를 개조하거나 CH-47F 기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수의 기본이 되는 CH-47F 기체도 새로 제작한 기체와 여전히 CH-47A, B, C 등 초기 생산분을 재제작한 기체가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기체는 50에서 60년의 기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체의 기본 성능은 뛰어난 편으로 강력한 추력으로 안정된 비행이 가능하다. 특히 시누크는 템범 로터 방식을 채용하므로 일반 헬기와는 달리 화물이나 병력을 캐빈의 앞쪽이나 뒤쪽 어디에 두더라도 평행을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MH-47G 블록 II에서는 아크RB가 적용되었다. 아크RB 어드밴스드 치노크 로터 블레이드는 양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대칭적 형태로 바꾼 새로운 형상의 로터를 가리킨다. 아크RB를 적용하면 각 로터 블레이드의 양력을 무려 900kg이나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서면 메인 로터 2개가 장착된 MH-47G는 무려 5.4톤의 추가 양력을 얻게 됨에 따라 그만큼 적재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각 기체별로 항전 장비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데 우선 MH-47D는 플라르를 장착했지만 다기능 레이더가 아닌 기상 레이더만을 장착하고 있어 침투 비행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형부터는 FQ-174A 지형 추적 지형 회피 레이더,
터레인, 팔로우잉 터레인, 어보이던스, TF-타 레이더를 장착했으며 통합방법 장치를 장착하여 야간 압천 후 저공 침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한편 최신 모델인 G형에서는 FQ187 사일런트 나이트 레이더가 장착되어 저공 침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MH47은 초기부터 플라르, 포워드 루킹 인프라, 레드, 전방 적외선 감시 장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D형에는 장주파 1세대 장비인 언아이크 16, 플라르, 휴즈사 제작이 장착되어 적외선 열형상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형부터는 언아이크 36, 스타스파이어, IR가 장비되었다. 아이크 36은 IR 카메라의 시야각이 적용되면서 마치 NVG를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영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18배 줌 광학 렌즈까지 더해지면서 광학 장비의 감시 범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MH47의 캐빈 내부 공간은 길이 9.14m, 폭 2.29m에 높이 1.98m로 되어 있다. 크기만 보면 M1 머그 크기의 지프 2대나 험비 1대를 수납할 수 있다. 그러나 험비는 실제로 캐빈에 꽉 맞는 크기로 차량을 수납한 채로 문을 열 수 없어 탑승자는 차량 내부에서 꼼짝할 수 없다. 또한 기관총 등 부가 장비를 전부 제거해야 겨우 수납할 수 있는 데다가 대테러 전쟁 이후 험비가 장갑화하면서 외부 규격이 증가하여 시누크의 내부 탑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는 랜드로버 디펜더 기반의 레인저 특수작전 차량 레인저 스페셜 오퍼레이션 비클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군용 F인 폴라리스 MRZ-1 특수작전용 경량 전술 차량인 플레이어 72 등이 MH47에 탑재된다. MH47의 무장은 기본적인 자위를 위한 수준으로 한정된다. 기관총은 기체 전방의 좌우측과 후방 램프에 장착할 수 있다. 통상 좌우측의 총좌에는 M134 7.62mm 미니건이 장착된다. 후방 램프에는 M134를 장착할 수 없는데 거의 40kg을 육박하는 M134의 무게를 버틸 만한 거대한 마운트를 장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후방 램프에는 최초에는 M60D 기관총이 장착되다가 최근에는 M240D나 N2 기관총이 장착되고 있다. 또한 E형과 G형에서는 후방 창문에 M240D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어 사격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다. 그러나 MH47에서 가장 유효한 화력을 제공하는 것은 역시 M134 미니건으로 분당 2000발에서 최대 6000발에 이르는 탄막을 형성하여 지역 제압을 통해 헬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